영어사 생익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이제 경향 분석 라이브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은근히 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제든지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영어가 다른 과목들보다 좀 뭐 쉽다 어쩌다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친구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앞으로 대책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온 친구들을 위해서요. 오늘 이 9월 모의고사 영어 어땠는지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좀 대비하면서 영어 시험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EBS 연계 교재와 얼마나 많이 연계가 되었는가. 자, 기본적으로 53.3% 연계가 되었고요. 총 24문항입니다. 이 중에서 듣기 12문항 그리고 독해가 12문항 연계가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체크를 했어야 됐던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항 배치가 변화가 있었는가, 요거를 좀 지켜봤어야 됐던 게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유형과 그리고 그 유형의 문항 배치 여기까지가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봤을 때 일단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들과 똑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풀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많은 또 댓글들이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EBS 연계 교재와의 연계 패턴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지금 문항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문항 번호만 봐도 이게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목적, 19번 분위기 심경, 그리고 25번부터 28번까지 그 일치 불일치 구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 40번 문제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41번부터 45번까지 이 유형들이 지금 연계가 되던 게 기존의 패턴인데 이 패턴까지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난이도를 따지면은 난이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뭐라 드릴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6월 모의평가랑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했거나 아니면은 오늘 또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쓰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어려웠죠? 지금 댓글들에 영어 어려웠습니다 라고 아이디 합니다. 어려웠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 요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댓글을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 지문이 좀 더 길어진 느낌이 든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거요. 변별력이 높았던 문항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번 제목 추론 문제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문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24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어렵게 출제되면은 좀 한없이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글의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고요. 빈칸 추론 이거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겠지만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거죠.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느꼈던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해석본을 보고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철학 같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EBSI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대비 이제 칼럼을 쓸 때도 철학 소재는 좀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까다로웠죠. 지금 댓글 보니까는 좀 까다로웠다. 그 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기에 분명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빈칸이 예를 들면은 지문이 굉장히 어렵고 선지가 쉬운 경우가 있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했지만 보기를 고르는 과정에서 헷갈린다.
그죠? 빈칸 추론 어렵죠. 예, 원래도 어려운 유형인데 보기가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백이 받아들여졌는가 안 받아들여졌는가 이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맥락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날따라 그날 저녁따라 발걸음이 무거웠다. 예, 내가 고백했는데 그날 저녁따라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날은 입맛이 없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요게 이제 한 번 더 싹 이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거든요. 예,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해설 강의 통해서 앞으로도 이럴 것 같거든요.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번, 39번 비슷하죠? A, B, C 순서 맞추는 문제랑 그리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어려운 유형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유형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미리 한 달 전에 EBS-I에다가 칼럼을 썼다니까요.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얘네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지문이 수준이 평이해진다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말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이제 과정이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9월 모의고사 사실은 잘 봤다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성적이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망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요.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9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또 해설 강의 참고해가지고요. 요령 있게 준비하면은 저는 등급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만 더 맞추시면은 이게 등급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 많은 친구들이 내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있다. 아직도 있구나. 라고 남긴 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EBS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요. 여담이지만 저 지금 저녁 8시 아닙니까? 저는 여기 아침 8시에 왔거든요. 근데 아침 8시에 오면서 진짜 여기서 도대체 오늘 몇 시간을 있는 거야? 라고 고민했지만 딱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문제 푸는 여러분도 있는데 그 압박 속에서 힘들게 하루 종일 문제 푸는 여러분도 있는데 저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12시간 넘게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안하거나 오늘 떴던 결과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마음이 쿵 내려앉은 친구들에게 이 본격적인 대비법 말하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저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이날 때문에.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웃고 있지만 저 웃는 성격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왜 불안합니까? 결과 때문에. 내가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에도 내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 그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제대로 할까 실수할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자, 이거요 우리가 통제 못 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자꾸 수능 날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순간에 내가 뭐에 집중할 것인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일 그리고 모레 하루하루 딱 그날만 신경 쓰면 돼요. 그날 내가 과정에 집중한다. 과정에 딱 집중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중할 때 뭘 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 같이 질문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영어 영어 어려웠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들 말고요. 딱 나에게 와닿는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빈칸, 순서, 삽입 유형 이것만큼은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유형은요.
EBS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 영어가 있고요. 영어 독해 연습이 있고요. 수능 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유형만큼은 몽땅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몽땅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이거 어법 얘기 먼저 할게요. 지금 댓글 보니까는 어법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어법 같은 경우에는 29번 아닙니까? 어법? 오늘 거 틀렸다? 이거 기출 분석 전혀 안 된 겁니다. 오늘 29번 어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어법 포인트입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짜장면, 분식집에서 떡볶이처럼 수능 어법 하면은 이게 오늘 그 포인트는 제일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놓치셨다면 기출 분석이 전혀 안 된 건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어법은요, 제일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저의 수능 개념 강좌 가셔도 되고요. 어법은 기출 한 3년치 또는 5년치만 분석하시면요. 그거 어법 포인트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5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니까요. 어법은 반드시 근데 막 선생님 기출 어디서 뭐 다운받습니까? 고민되면은 그냥 수능 특강 영어, 수능 완성 거기에 있는 영어 독해 연습에 있는 그 어법 문제만 제대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어법 잘 넘겼다? 기출 분석 되신 거고요. 자,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하는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쫙 풀어요.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쫙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만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거 얻어가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준별로 좀 대비법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등급 이하다. 오늘 뭐 시험 마찬가지고요. 평소 여러분들이 5등급 이하가 나온다면은 요거는 수능 특강 영어 교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EBS 연계 교재 중에서도 수능 특강 영어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서 교재를 썼다면은 그거 좀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모든 유형이 나와 있죠. 우리 이제 18번 목적부터 모든 유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게 가장 기본 교재다 보니까는 어휘랑 문장 해석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풀 수 있는 쉬운 유형부터 잡아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의 모의고사 성적과 상관없이요. 빈칸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다 잡아 나가고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가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잡을 수 있는 것들 잡아 나가고요. 댓글에서 물어봐요. 쌤이 왜 자꾸 웃냐고요? 여러분들 댓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한쪽 눈은 여기 지금 카메라 보고 있고 한쪽 눈은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이 돌아가는 게 지금 댓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웃는 거죠. 웃습니다. 그럼 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가 어렵다는데 제가 울어요. 우리 울고 싶을 때 웃는 겁니다. 웃고 또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계속 풀면 이제 양치기라고 하죠. 양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계속 풀면은 영어가 늡니까? 저는 는다고 봅니다. 는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나 요등급, 지금 5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양으로 몰아붙여도 그걸 하면서 알게 되는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감각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그 빈칸 뭐 네 문제 다 틀린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등급이 5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유형들을 싹 다 잡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댓글이 나오지만 많이 이제 결과가 좀 실망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능 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거 과정밖에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듣기 평가하면서 문제 몇 번까지 풀어야 되는가? 요거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옆에 친구가 듣기 평가하면서 뭔지 아시죠? 시험 시간에 시험지 넘어간단 말입니다. 샥샥 넘어간 소리 들립니다. 그럼 막 나도 넘어가야 되나? 그러면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연습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에 올라온 사람 보고서 왜 무대에서 연습을 하냐고. 본 무대에서는 본선인데 왜 연습을 합니까?
진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기 평가하면서 앞에 문제를 좀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연습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진짜 실전처럼 듣기 평가하면서 내가 요런 유형들은 풀겠다. 뭐 특정 유형만 풀어도 되죠. 그 일치 불일치 유형들 그것만 풀어도 되고요. 그렇게 연습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5등급 이하 친구들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이제 이 등급에서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음이 많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영어 잘하고 싶어요. 이런 진짜 또 마음이 또 되게 뭐랄까요? 뭉클해지는 그런 댓글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1등급이라던가 대박이라던가 결과만 자꾸 보지만 사실은 과정에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안 좋은데 또다시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하는데 뭔가 등급이 안 오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다시 또 도전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공부한다? 분명히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3, 4등급 친구들 등급별로 다 고민들이 있거든요. 3, 4등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1, 2등급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등급이 아주 드물게 나오거나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 일단 수능 완성 교재를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이 막 기본부터 다 가기에는 아마 딴 것들도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가 좋다고 느낀 친구도 댓글이 있습니다. 난이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해설했었기 때문에 올해 교재들 다 좋지만 언제나 좋지만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꽤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수능과도 아마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거 당연히 풀어야죠. 당연히 푸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딱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영경 친구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고요. 지금 뭔가 등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 친구들은 주제 파악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하는 연습. 요거. 그러니까 이 주제를 파악하면은요, 많은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조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이 좀 맴돌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제만 잡으면 사실 단어 조금 모르고요. 일부분 해석이 안 돼도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사실은 주제 파악하면은 우리 36번, 7번, 8번, 9번 ABC 그 순서 맞추는 거랑 문장 삽입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주제 잡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설 강의 오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요.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딱 지문 긴 거 보면 겁먹지 않습니까? 일단 달려들어. 그러면은 처음에 한 두세 줄까지 해가지고요. 소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글이라면은 그 한 두세 줄 안에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 소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소재를 딱 잡아. 그럼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구나.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소재를 잡았죠.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그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 그들을 위한 어떤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지, 그들을 위한 토론이 필요한 건지, 그거는 밑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잡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한 가지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엄청 희망이에요. 문장은 한 10개가 있지만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떡볶이는 맛있다. 떡볶이는 맛이 없지 않다. 떡볶이는 참 입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 똑같은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이런 소리구나. 한 번만 이해하면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럽고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제를 잡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올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어떤 영어 강사로서의 개인적인 팁인데요. 빈칸보다는 순서 삽입을 집중하시면은 등급 향상이나 등급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문이
너무 뭔가 어려운 것들, 정말 철학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분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난다면은 지문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온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변별력을 갖겠습니까? 유형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게 순서나 삽입이거든요. ABC 순서 맞추는 거, 그리고 문장 집어넣는 거예요. 36번, 7번, 38번, 9번입니다. 이게 여기에 4문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왜 먼저 잡을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빈칸보다 지문의 난이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근거만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 잡고 이런 거 연습하시면은 마지막에 그런 거죠.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3, 4등급 수준이야 또는 5등급이야. 영어 실력이 압도적으로 남은 며칠 동안에 막 1등급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조금 몰라도 내가 주제 잡는 것을 이제 요령을 익혔어. 아, 요 소재에 대해서 이런 소리구먼 익혔어. 그리고 순서 삽입 맨날 틀리던 거를 이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감 잡아버렸죠. 이거 해설 강의 한 번만 보셔요. 해설 강의 오셔가지고 36번부터 39번까지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여러분이 그 해석해서 푸는 거 말고 근거로 푸는 거거든요. 이거 한 번만 보시면은 이 문제 몇 개 잡는 겁니까? 당연히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민정학생이 그래요. 수능 완성에 있는 단어 다 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단어는 이제는요,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머리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맴돌면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 2등급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그런 거죠. 영어를 어려워하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하면은 참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최저를 1등급에 맞춰놔서 이제 전략을 짰거나 이런 친구들 뭐 엄청 부담스러워요. 1이나 2를 꼭 받아야만 하는 친구들은 모두가 그렇지만 엄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빈칸 순서 삽입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원래도 이게 뭐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유형이 빅3라 그래서 가장 오답률이 높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를 하나만 한다면은 21번 함축 의미, 그거 밑줄 친 거 의미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유형만큼은 정말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지문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너무 예측 가능해요. 1, 2등급 친구들이 결국에는 3문제 안쪽으로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개 틀리고 5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등급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게 되는 건데 어떤 걸 틀릴 것인가? 그 5문제 예측 너무 가능합니다. 어법은 기출 잡았다면 여러분들 수준에 절대 안 틀립니다. 빈칸 2개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ABC 한 문제, 문장 삽입 한 문제, 요렇게 하고 아마 장문 독해 마지막에 41번, 2번에서 42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 한 5문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단서, 논리를 바탕으로 푸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디 후꾸꾸꾸 친구가 있는데요. 시간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력을 높이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제 잡아야 돼요. 주제 잡는 연습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할 거고요. 제가 해설 강의에도 꼼꼼하게 넣어 놓을게요. 자, 지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2줄에서 뭘 잡으라고요? 소재를 잡으시라고, 소재를.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소재를 딱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 소재에 대해서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두 개만 이해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일수록 남은 시간 동안에 주제 잡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준민 친구가 물어봐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까요? 아니면은 약한 유형만 풀까요? 이것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지금 5등급 이하다.
난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모든 유형을 다루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아까 수능 특강 영어를 제가 추천드린 거고요. 자기가 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특정 유형만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정 유형만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유형이 고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마저도 기존에 몇 년째 그대로 이어져 오던 그 흐름 그대로 왔습니다. 뭐 난이도가 막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온 대로 가시면 됩니다. 연습해온 대로 가시면 되니까요.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차례대로 풀기보다는 자기가 풀 수 있는 쉬운 유형을 뭐 먼저 풀고 마지막에 좀 빈칸 같은 거는 남겨뒀다가 마지막 푸는 그런 요령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날 그거를 처음 시도하면 안 돼요. 오케이? 평소에 연습을 실전처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다 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풀기로 했으면은 연습이 완벽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을 겁니다. 후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글이 잘 안 읽히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갑자기 좀 안 읽힌다. 근데 이제 그게 제 경험상으로는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막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주제 잡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상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풀게 되는 이 수능 영어 날요, 긴장될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 언제입니까? 20년도 전인데 그날의 그 추웠던 기억, 수능 날에 그 떨렸던 거 아마 뭐 주변 어른들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이건 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요. 평소에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딱 재고 긴장과 압박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연습 진짜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습을 학생 때요 되게 이렇게 뭐 설렁설렁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수능날 긴장을 빡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절대로 안 되고요. 진짜로 시간 딱 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글이 읽히는데 답 찾는 게 어렵다. 그렇죠. 저런 것들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글이 읽히는데 답을 찾는 게 어렵다. 그 보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 시험을 아마 기점으로 수능 같은 경우에도 빈칸 보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해설 강의 통해서 어떻게 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해내는가, 이런 것들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등급이 높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빈칸을 맞추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빈칸 보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오답 보기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막 눈에 익은 것들, 위에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보다는 좀 생경한 것들, 생소한 보기가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뒤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또 해설 강의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희수 학생 오늘 댓글 많이 달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제 하루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한 것도 그거예요. 결국에는 힘든 일을 앞두고는 우리는 긴장을 하고요, 불안해지고요,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나도 성장을 합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고 내 할 거 하면서 나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잘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과정에서도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오늘 하루를 버텨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고, 또 여러분들과 이 소중한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결과도 따라왔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결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그것도 힘들어?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해서 문제 푼다, 딱 요것만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럼 하루만 살아. 하루만 살다 보면 70일이 지나고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수능 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과정에 최선 다했으면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해설 강의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더 구체적인 팁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라이브도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입시라고 하는 등산에 있어서 정말 정상까지 딱 마지막 한 고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유 지금 더 올라간데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이쯤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정상의 풍경은요 지금 이곳과는 정말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 절대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정상을 향한 발걸음 끝까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잉글리시 멘토 레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9월 모평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수능 고지까지 정말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EBS와 함께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기간도 긍정 마인드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레이나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모의고사 보는 날 늘 우리 좀 힘들죠. 근데 이번 구모는 유난히 여러분한테 무게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견뎠다면 여러분이 이 구모도 그렇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유별나고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을 거예요. 자, 앞만 보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모습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의 원정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고 있는 토깽이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건데 그 불안한 마음은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와 근성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걸 원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토깽이들 끝까지 할 수 있다! 안녕!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든든한 짝꿍 수연쌤이에요.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알기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알지요? 우리 남은 기간 건강한 수험생활을 위해서 밥 절대 거르지 마시고요.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잠도 꼭 주무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정말 힘내시고요. 우리 할 수 있다 3번만 같이 외쳐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화이팅! 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생익쌤입니다. 9월 모의고사 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이 조그만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에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달려왔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마음도 많이 좀 불안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부족했던 영어 유형 같은 것들 좀 더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틀린다면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복습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100%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난 최선을 다했다. 나의 노력을 믿자. 나 하루하루 열심히 했잖아. 딱 그런 마인드로 과감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뭐 성적에 너무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거 아시죠?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노력한 만큼 조금의 더 행운까지 더해져서 좋은 결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최선 다하기 바랍니다. 행운을 빌게요. 감사합니다.